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제30회 총회에서 선출될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마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집단 소송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4년간 이어온 감리교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간 지속돼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태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일까? 지난달 31일 제30회 총회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감리교 내부에서 이번 선거가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교회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조항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달 17일과 27일 회의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내놓았습니다. 앞선 회의와는 달리 위원회는 27일 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 과정에 이미 시료된 형이 있다면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을 다루면서 시료된 형을 포함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선관위와 상충된 장정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특정인의 후보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정위가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이의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교리와 장정 규정을 무력화시켜 특정인의 출마를 합리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란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혼란 속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며 선거 일정 연기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를 부결하고 선거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리교 내부에선 집단 소송을 통해 장정유권 해석위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단 홈페이지에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한 평화의 교회 박경영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감리교가 불법적 행태로 또다시 혼란에 빠져 있다며 160만 감리교인들이 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수습하고 감리교회가 정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박 목사 등 소송인단이 제기하려는 소송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불법적인 장정유권 해석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중지해 줄 것과 장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입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시킬 것.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장정유권 해석을 취소하거나 의결 부존재 확인 등입니다. 소송인단은 감리교 문제 해결을 원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소송 참여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자유로운 모금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비용이 모아지는 대로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인단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또 소송 비용도 공개적인 모금을 통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례적인 대언론 브리핑을 비롯해서 장정유권 해석위의 유권 해석 논란, 선관위의 선거 강행, 후보자 자격 논란, 여기에 감리교 내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4년간의 감리교 사태가 종식되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8.15 67주년을 맞아 광복절 당일 전국 시군구 교회연합단체들은 기념예배를 드리고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12일 주일부터 광복절 당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포항, 원주 등 지역교회 연합단체들은 연합예배와 기도회 등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교회 교인들은 국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새겼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의 경우 각 구별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구 연합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며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념예배 참석자들은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감기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93세의 문선명 교주는 심한 기침 증상으로 이달 초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1일 퇴원했으며 상태가 악화돼 13일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주치의로부터 48시간이 고비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현재 가족들이 24시간 병실을 지키고 있다는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 이영선 목사는 문선명 교주가 인공호흡기를 한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교 신도들이 40일 철야 기도와 조식 금식을 하고 있다며 문선명 교주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 간 통일교 후계자 반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 규모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해 현재의 교과서와 함께 활용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데 2,700억 원, 교사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데 8,800억 원 등 3년간 2조 2,28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의 일선에서는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정부가 지난 1996년부터 교사들의 스마트 교육을 위해 교육 정보화 사업을 실천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효율성은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해 구축된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정보 종합 시스템이라 불린 에듀넷 사이트, 좋은 교사 운동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9명의 교사들이 에듀넷을 수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또한 스마트 교육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한 것들은 고비용, 상당히 비싸지만 엄청난 저비용, 상당한 저비용, 그다음에 철저하게 수요자를 완전 무시한 공급과 중심으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교육 정보화 사업 양상을 봤을 때 앞으로의 스마트 교육 과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패했던 정보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시기상조인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교수학습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누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그것들의 바탕에서, 그러니까 실패의 바탕에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라는 좀 더 강화된,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더 많은 영향을 교육 현장에 미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스마트교육 R&D 본부 김진숙 본부장은 에듀넷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마트 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콘텐츠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에듀넷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개설된 그 게시판의 게시글을 가지고 에듀넷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에듀넷의 주된 어떤 메뉴, 주된 통합 검색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실태는 배제한 채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 교육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해 실질적인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할 교사와 학생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던 북한 지역에 15일 또다시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한 수해 지원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동포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협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연합사업 유지재단의 계좌를 통해 모금운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개성시에 309mm, 황해북도 장풍군에 211mm, 강원도 세포군에 155mm 등 이번에 내린 비로 대부분 지역이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말 사이 내린 폭우로 56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재민 21만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최근 미션스쿨인 명지고등학교에 부적절한 종교교육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종자연은 한겨레 신문 보도를 인용한 지난 10일자 공문에서 신앙부흥회에 1, 2학년 학생을 모두 참석토록 하고 큐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8월 30일까지 시정 조치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언론회는 종자연이 제도권에 있는 일선 학교의 관리감독 기관도 아니고 학교에 지시할 수 있는 상위 기관도 아닌데 마치 학교에 명령하듯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종자연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와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하고 기독교 학교를 사찰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종자연이 타 종교를 억압하는 활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최근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에 대해 4대강 공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명을 통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무시한 채 생명의 젖줄인 강을 탐욕과 필요에 따라 파헤쳐 보를 건설하고 물을 가뒀다며 녹조 현상은 그 어리석음과 안일함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수량 확보뿐 아니라 수질 개선을 명목으로 4대강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녹조 현상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4대강 공사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와 검증, 보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장총회는 강이 죽는다면 이 땅의 생명 또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선교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으로 극우 세력의 감정이 고조돼 있다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 코스타가 15일부터 18일까지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코스타 코리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010년 시작된 코스타 코리아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며 2,5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 YMCA 전국연맹이 17일부터 19일까지 경남 밀양에서 여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 밀양의 외침을 듣다를 주제로 13개 대학 학생들이 참가하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중부지방에 비는 잦아들었지만 남부지방에는 한두 차례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3도, 춘천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7도, 대구, 광주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